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2020년형 105화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스크 브레이크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MTB 쪽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처음에 도입될 때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MTB 쪽에. 그리고 끝까지 림 브레이크를 고수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렇지만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면서 지금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고칠 줄을 알아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건지, 그런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림 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왜 성능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 림 브레이크는 케이블을 당겨가지고선, 레버를 당기면 케이블을 당겨가지고선 브레이크가 잡히죠. 네,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는 똑같이 겉선이 들어가 있지만 그 겉선이 똑같은 겉선이 아니에요. 안쪽에 기름이 들어가 있어서,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압력으로 피스톤을 눌러서 패드를 또 눌러서 로터에 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림 브레이크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림 브레이크 장점, 정비가 쉬워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한눈에 딱 봐서 패드가 이 부분에 닿는지 안 닿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로 당겨지기 때문에 케이블에 이상이 있으면 케이블 정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게가 디스크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죠. 그냥 케이블 겉선 속선만 있고 캘리퍼에 패드가 붙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비가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직관적이니까요. 근데 단점으로 보게 되면은 디스크 브레이크랑 비교를 했을 때 레버에 들어가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물론 이제 최상급이 아니고 울태 정도만 해도 레버 감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그 부드러운 게 겉선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프레임에 어떻게 선이 꺾여서 들어가는지도 제가 보기에는 좀 간섭의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림 브레이크랑 디스크 브레이크랑 레버를 잡았을 때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천시, 비가 왔을 때 자전거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비가 왔을 때는 아무래도 림에 비가 묻고 빗물이 묻고 흙이 묻고 그러기 때문에 제동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제동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미세한 흙가루들이 림하고 패드 사이에 묻으면서 패드도 빨리 마모가 돼요. 그리고 긴 다운힐을 할 때 패드가 림을 계속 긴 다운힐에서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열이 발생을 하겠죠. 마찰 때문에 열이 발생을 해서 그 열 때문에 열이 타이어까지, 안쪽에 튜브까지 전달이 돼서 우리 뜨거우면은 팽창을 하죠. 팽창을 해서 타이어가, 튜브가 터졌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공기압이 팽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카본림의 경우 열변형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우리 카본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열변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하실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열변형이 생겨서 림이 망가졌다, 휠셋이 망가졌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제조사 쪽에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열변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긴 다운힐에서 브레이크를 좀 계속 잡고 있으면 열이 생기죠. 열이 계속 누적이 되겠죠. 열이 뜨겁게 열이 생겼는데 그 좀 열이 먹은 상태에서, 휠이 열이 먹은 상태에서 과속방지턱이나 충격을 외부에서 딱 받았을 때 그때 열변형이 생긴다고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과학적으로 비슷한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홀에 이제 푹 빠진다던가 열이 받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노골노골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홀에 팍 빠진다던가 과속방지턱을 딱 밟았을 때 그때 충격을 먹어가지고서 열변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업체 측에서도 그것 때문에 열변형이 생긴다라고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림 브레이크의 단점이에요. 그러면은 디스크 브레이크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디스크 브레이크의 장점은 우천시의 제동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저도 비 올 때 자전거를 많이 타서 예전에 림 브레이크 탈 때 굉장히 좀 많이 성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비가 와도 디스크 브레이크는 제동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은 힘으로도 브레이크 성능을, 풀브레이킹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손가락 하나로 풀브레이킹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 다운힐을 할 때 림 쪽에 열이 전달이 되지 않고 허브 쪽으로, 그리고 요즘에는 뭐 아이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열이 빨리 방출되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열 변형으로부터 자유롭겠죠. 카본 휠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카본 휠에 디스크 브레이크의 엑셀, 요 조합이 제일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가 일반 고무 그 슈, 림 브레이크 패드보다 오래가요. 굉장히 오래가요. 잘 쓰시는 분들은 1년 넘게도 쓰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쓰거든요. 그리고 에어로에 더 효과적이다. 요거는 자이언트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디스크 브레이크가 에어로에 더 적합하다고선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스프레이 기름을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다른 통에다가 바깥에서 뿌려가지고선 그 통에 넣은 상태로 써야지, 자전거 브레이크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오일을 뿌리다가 날아가서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만약에 집안에서 자전거를 뒀는데 제가 튀김을 해 먹었어요. 기름이 날아가서 붙습니다. 이쪽은 전혀 오일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오일도 날아가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제가 이제 실내 안쪽에서 기름 작업을, 만약에 스프레이 기름 작업을 하면은 나중에 브레이크에서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스프레이류 오일을 사용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세척할 때도 로터에 기름이 묻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막 손으로 만진다거나 아니면 기름걸레로 쓱 닦았다가는 바로 오염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염이 되면은 일단은 소음이 발생하고 제동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세척하는 방법을, 제가 디스크 브레이크 세척하는 방법을 올려놨어요. 퐁퐁으로 수세미로 닦아서. 그러면 한 방에 해결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귀찮은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염이 되지 않게 최대한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일반 림 브레이크에 비해서 정비가 쉽지는 않아요. 안쪽에 오일이 들어가고 피스톤이 있고 패드가 달려있고, 그리고 로터도 조심해야 되고, 캘리퍼가 센터에 정확히 맞아야 되고. 그런데 한번 세팅해 놓으면은 크게 손댈 일은 없을 거예요. 너무 자주 만지다가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오염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댄싱 칠 때 간섭이 생길 수가 있다. 요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자전거를 이제 로드에 디스크가 달려있는 모델을 타시고선 댄싱을 막 친다 그러면 자전거가 옆으로 막 눕잖아요. 그러면서 포크나 아니면 뒤쪽에 시스테이하고 체인스테이 쪽이 미세하게 휘면서 로토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댄싱을 쳤을 때 스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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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챙챙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고요. 그거는 브랜드마다 조금 정비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림 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사진을 만들어 봤어요.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왼쪽에는 림 브레이크, 오른쪽에는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림 브레이크는 가장 외부에, 가장 외곽의 림 쪽에 캘리퍼와 패드가 보이고요.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는 센터 쪽에 로터, 동그랗게 판때기 같이 생긴 게 디스크 로터예요. 로터와 옆에 캘리퍼, 유압식으로 작동하는 캘리퍼가 보이죠. 그러면은 제동을 했을 때 얘네들이 제동에 닿는 면이 어디냐? 요 반짝반짝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하는 게 제동을 했을 때 닿는 면이에요. 닿는 면. 이렇게 봤을 때 림 브레이크가 굉장히 크니까 더 제동력이 될 것 같죠?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는 굉장히 파이가 작고요. 이게 160mm인가 140mm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러면은 림 브레이크가 더 제동이 잘 되지 않냐? 그런데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요. 림 브레이크는 케이블을 당겨 가지고선 림을 잡는 거고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유압식으로 해서 압력을 가해서 피스톤이 눌리고 패드가 눌려 가지고 잡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사진으로 빨간색 부분만 봐서는 먼저 속단하기가 이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선 물길을 지났어요. 뭐 비가 와도 웅덩이를 지나건 이렇게 지났을 때 어떠세요? 빨간색으로 림 브레이크로 된 부분은 물속에 잠기죠.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을 거예요. 몇 cm 될까요? 한 5cm도 안 될 거예요. 3cm? 그 정도의 그 물이 있는 곳을 지나가도 림에 전체적으로 다 묻을 거예요. 회전을 하면서 애들이 묻고, 그리고 제동을 하면서 이물질도 같이 퍼질 거고요. 그럼 제동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디스크 브레이크를 보세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센터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흙길을 지나건 물길을 지나건 제동력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MTB에 아마 처음부터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제동력에 대해서. 정말 산에서 림 브레이크를 타고선 비가 오는 데서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흙이 막 묻으면서, 빗물이 막 묻으면은 갈리는 소리와 함께 제동력도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런데 디스크 브레이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지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디스크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좀 신뢰를 하는 거고요. 타시는 분들이. 자, 그러면은
긴 다운힐을 타고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림 쪽에서 잡고선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림에서 열 전달이 돼서 왼쪽에 림 브레이크 보면 타이어가 지금 빨갛게 열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갛게 열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디스크 브레이크를 보시면은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이 열이 좀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고, 그 안쪽에 디스크 쪽도 디스크 말고 그 캘리퍼 안쪽에 패드도 열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스 테크놀로지라고 열을 빨리 방출시키게 방열판 같은 거를 막 달아놨거든요. 상급으로 갈수록 방열판 같은 걸 달아놨는데, 방열판이 있지 않은 브레이크를 사용했을 때도 열 때문에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산에서 탈 때. 그러니까 요즘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기 위해서 막 방열판을 달고 열을 배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쓰는 데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캘리퍼 안쪽에 브레이크 패드가 있죠. 브레이크 패드가 있고, 브레이크 패드를 빼면은 동그랗게 생긴 판때기가 있어요. 동그랗게. 그게 피스톤이에요. 그 안쪽에서 기름이 눌러서 걔네들이 그 피스톤이 나와서 패드를 눌러서 제동이 잡히는 건데, 얘네들이 세라믹으로 많이 돼 있어요. 세라믹으로 된 이유는 우주선 외부도 세라믹으로 돼 있죠. 열 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패드에 열이 생기겠죠. 패드에 열이 생기면은 패드에서 피스톤으로 열이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피스톤이 만약에 스틸이었으면은 그 안쪽에 바로 닿아 있는 기름이 끓을 수가 있겠죠. 안쪽에 물이라던가 기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얘네들이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그 열 차단을 하기 위해서 금방 까먹었어요. 열 차단을 하기 위해서 세라믹으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요거를 세라믹이 깨져서, 야 이거 왜 세라믹인데 깨지지? 그래서 다른 걸로 스틸로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교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순정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긴 다운힐에서 전혀 열 변형을 받지 않겠죠. 림 브레이크랑 디스크 브레이크랑 두 가지를 봤을 때 긴 다운힐을 내려갔을 때도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브레이크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월등하게 더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본다 그러면은 두 가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성능 면에서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림 브레이크는 정비성으로 따지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직관적이지 않아서 그 디스크 브레이크는 직관적이지 않아서 즉시 수리가 쉽지 않지만, 그 어떤 안쪽의 구조, 피스톤, 패드, 캘리퍼, 로터 이런 구조만 이해를 한다면은 관리하시는데 전혀 문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패드의 수명도 굉장히 길고요. 물론 패드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메탈 패드냐, 레진 패드냐. 저는 메탈을 좀 더 좋아하는데, 그거는 쓰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한번 블리딩을 해 놓으면은, 제대로 세팅을 해 놓으면은 1년? 저는 지금 한 2년, 3년 된 것 같은데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은. 안쪽에 오일에 공기가 뭐 섞여서 들어가 있으면은 느낌이 좋지 않죠. 새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자주 손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자전거에 뿌리는 기름, 그리고 로터를 손으로 만진다거나 닦거나 이렇게 하다가 오염이 돼서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니까요. 로터는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물청소는 안 해도 되나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물 묻는 거는 괜찮아요. 기름기가 묻는 게 제일 안 좋아요. 그냥 물 뿌리고 이러는 거에 아무 영향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리세요. 닦지도 마시고. 그리고 충격, 옆으로 넘어졌을 때 정말 뭐 돌멩이 같은 게 삐져나온 게 로터를 콕 하고 누르면은 로터가 휘잖아요. 그런데 그 로터가 회전하면서 캘리퍼 안쪽에서 정말 종이 한두 장 차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로터가 휘게 되면은 얘네들 돌아가면서 패드에 닿겠죠. 림 브레이크로 치자면 림이 확 먹어버린 거죠. 그럼 림이 돌아가면서 브레이크 패드에 림이 계속 닿으면서 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이 가해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뭐 그렇다 쳐도 뒷바퀴 같은 경우에는 QR 이렇게 꼬다리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뒤쪽으로 QR을 꺾어가지고 로터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산에서 타다가 자전거 넘어졌는데 하필 그쪽에서 돌멩이가 딱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가드 역할을 해줄 수 있게 QR 레버를 바깥쪽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그 자전거, 디스크가 장착된 자전거를 선택하실 때 QR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엑셀 방식 뭐냐면은 QR은 굉장히 얇은 젓가락 같은 핀이죠.
그게 들어가서 잠궈지는 방식, 림브레이크에 많이 쓰죠. 그 방식하고 엑셀 방식을 쓰는데, 엑셀은 좀 더 굵은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규격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규격이 있으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엑셀 규격으로 선택을 하셔야지 나중에 휠셋을 교체하실 때 좀 수월하게 하실 거예요. 애매한 사이즈의 엑셀 규격으로 하시면은 나중에 원하는 휠셋을 선택하려고 해서 교체하려고 하면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와요. 아답터가 있어도. 그러니까 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엑셀을 쓰시는 게 좋아요. 엑셀을 쓰는 이유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얘네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센터죠. QR 가운데 바퀴 중심에서 굉장히 가깝게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있잖아요. 한 뼘도 안 되는 곳에 달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QR이 풀러져 있으면은 급제동을 했을 때 센터가 바뀌어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정말 운이 안 좋다 그러면 바퀴가 이탈을 할 수가 있는데, 엑셀은 그냥 파이프 자체를 꽂아버리기 때문에 이탈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드롭아웃, 그 꽂히는 부분이 부러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엑셀을 많이 쓰고, 그리고 엑셀을 쓰는 이유는 자전거를 댄싱을 치면서 좌우로 흔들었을 때 뒤틀림을 최소한으로 해줘서 엑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엑셀하고 지금 디스크 브레이크하고는 한 조로 거의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점점 엑셀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무게가 조금 더 나갈 수는 있는데 안전도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엑셀이 맞습니다. 좌우로 흔들었을 때 얘네들이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요. 만약에 굉장히 댄싱을 치는데 휠이 막 앞뒤로 좌우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로터가 더 많이 움직이겠죠. 로터가 움직이면서 패드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면 어필을 신나게 댄싱을 치면서 올라가는데 스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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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올라가겠죠. 그런 거를 잡아주기 위해서도 엑셀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브랜드를 보니까 그쪽 그 캘리퍼 쪽 있는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휘는 거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기계식은 조금 달라요. 기계식은 조금 다른데 피스톤이 양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계식은 한쪽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한쪽을 이렇게 밀어주는, 손으로 그냥 쭉 밀어줘 가지고선 제동을 하는 거라 유압식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케이블을 당겨서 하는 방식이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고맙습니다.